핫 이슈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던져서 시민 여러분들께 유용한 생활 정보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IQ. 매주 금요일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어제였죠. 어제 네. 이루어진 건데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설마 영장 발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네.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정말 유죄가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한다는 것. 또 하나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할 테니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라고 하는 법원의 시그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더 중요한 건 그동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만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것은 법리상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무죄다 이런 주장을 많이 펴왔고요. 맞습니다. 그건 임정원 지금 전 차장 현재 지금 구속돼 있는 그분도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그 영장 발부하면서 얘기가 범죄 사실 대부분이 이제 소명된다라고 예. 얘기했고 특히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일 책임자다라고 하는 게 명확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예, 이런 예, 예.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던 그런 후배 판사들에 대해서 예. 거짓말을 한다라는 맞아요. 내지는 모함을 하고 있다는 예. 혹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변명이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법원에서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판사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한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제대로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상도 유치원 붕괴는 인재였다. 시공 관계자 무더기 검찰 송치. 122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상도 유치원. 갑자기 기울어져서 붕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인재라고 밝혀졌어요. 그때 말로는 인재가 우려된다, 의심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추정에도 불구하고 막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인재로 밝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인근 그 다세대 주택 공사 진행 중이었는데 그 예. 공사 현장에 옹벽이 붕괴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상도 유치원 건물 일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금이가고 무너졌습니다. 저게 예. 9월 6일 밤 11시 넘어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 다행히 밤에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정말 천운이 아니었나 생각이 그렇죠. 들죠. 이게 만약에 9시, 10시 이때쯤에 그럼요. 이랬으면 끔찍한 일이 났을 바로 이제 옆에 것 또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저 공사를 진행했던 공사 현장에 있는 그 관리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우리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도 유치원 자체가 원래 부실 공사였을 것이다. 예, 이런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결과는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나마 좀 책임 소재가 좀 분명히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3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문점들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자 참여.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사건 당시 시공사의 대표와 건축주, 감리사, 설계사 등 동작구청이 지금 고발한 관계자들만 38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 중에서 11명이나 검찰에 송치가 된 거죠? 사실 동작구청장도 고발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맞아요. 예,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근데 동작구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유기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예. 사실은 결정이 났고요. 예. 지금 동작구청이 고발한 관계자들 중에서 11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예. 시공사 대표 그리고 토목 설계자 B씨 그리고 공사 관계자 8명 등 총 11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가 문제였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예. 지금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건축법, 예. 또 건설산업기본법, 또 예.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면허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하게끔 시켰어야 된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안전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예.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법을 어겼다라고 그렇죠. 하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런 결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탈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동작구청장한테는 왜 그 혐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그러니까 민중당이 지난 9월에 이제 그 구청장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 이런 식의 그런 제대로 공사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공사하게끔 만들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치원 붕괴 위험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호 동작구청장이죠. 예. 당시에 뭐 특별히 그 법리적으로는 혹은 예. 절차적으로는 그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규칙이나 뭐 절차 같은 것들은 다 지켰다. 예, 실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까지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경찰이 이번에 불기소 처분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조금 탐탁치 않네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우려들이 나왔을 때 구청의 태도나 대응은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법이 조금 잘못돼 있지 않았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인근의 다세대 그 주택의 공사장의 흙막이 공사에 건설업 무등록자가 참여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핵심적인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흙막이 가시설을 이제 원래 시공하기 전에 예. 실제 이 흙막이가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실험이 인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착력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집안이 이제 변형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변이 가능성 등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 계측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붕괴 위험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좀 밝혀진 아하. 거죠. 게다가 또 3명 정도는 건설업 무등록자인 다른 사람에게 이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준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허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면허까지 빌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건설일이나 건축공사 관련돼서는 면허를 빌려준 일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허 따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에서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나 뭐 다른 데다가 좀 빌려준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공사는 면허 가진 쪽에서 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얼마에서 입찰해가지고 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난 또 다음에 일부 실제 일은 돈을 빼고 나머지 예, 돈으로 예. 또 하도급을 시키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없는 쪽에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 사실 책임은 그 면허 있는 회사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책임 져봤자 뭐합니까? 사람이 다치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그런 건설사에서 공사를 따더라도 흙무이 공사는 이쪽으로 하도급 주고, 뭐 또 무슨 기초공사는 저쪽으로 하도급 주고, 이렇게 하도급이 1차는 내려가고, 또 내려간 데에서 또다시 하도급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내지 않으면 아무리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더라도 돈은 돈대로 다 세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발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예상했었다면 예. 사실 100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먹이사슬들이 연쇄적으로 하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10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 거죠. 공사 일어나자마자 저기 뭐 그 건축 구조사가 가셔서 현장 들여다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공법으로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거죠.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싸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만약에 안전관리 부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해도 시공사 대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처벌 받아야 되죠. 예. 원래 이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게 되면요, 예. 그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꽤 세네요. 네, 꽤 세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면허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시공 지금 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면허를 뭐 자기 명의를 빌려준 경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런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또 역시 이제 그런 그에 준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이런 게 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져서 책임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의 처벌은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이런 식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나온 경우가 많았고요.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휴, 뭐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교사 대부분 전보 신청. 상도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자,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의 얘기입니다. 상도 유치원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유치원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러니까요.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 임시 거처에서 겨우 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유치원이 이제 붕괴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가 잘못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을 제대로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도 초등학교에서 지금 등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나눠서 이 공간을 쓰고 있는 셈이 되는데 예.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 상도 유치원 인근에 있는 동아 유치원이라고 1km 떨어진 곳이 있는데 예. 그쪽으로 아이들을 다니게끔 하겠다 이런 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나중에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부지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예. 새롭게 신축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유치원 어머니들 아시겠지만은 유치원이 거리가 멀면 사실 힘들어요. 아이들 케어하기도 그렇죠. 힘들고 또 그리고 아이들 밀집도가 높아지잖아요. 예. 결국에는 한 곳에 2배 이상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육의 질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예. 내년에 뭐 그러니까 3년 정도 앞으로 기간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 지으려면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처음에 붕괴 위험에 노출됐었을 때 뭐 처음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원장님이 굉장히 고군분투했다고 나중에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갖다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고 구청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원장 또 교사들이 한꺼번에 전보 신청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아.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붕괴 사고가 나기 5개월, 6개월 전부터 예. 이거 위험하다, 우리 되게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예. 그래서 구청에다가 여러 번이 이제 진정을 내기도 했었고 좀 조사해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얘네들이 지금 제대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야. 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장님이랑 교사들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먼저 하고요. 예. 공사 중지 가처분에서 입증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유치원 원장님이 뭘 입증해야 되냐면 아이고. 이 공사로 인해서 뭐 집안이 흔들립니다. 위험합니다. 이거를 먼저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서 봐야 돼? 감정인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인이 모르니까. 예. 그러면 감정인에게 그걸 맡기면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원장님이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너무너무 걱정했던 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슬퍼했고 예. 그래서 이제 내 그동안의 외침이 이제 인정받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고 맞아요. 왜 당신들이 그동안 제대로 뭐 했냐. 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정감사 이런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당신 책임자인데 애들 위험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해서 혼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원장님만 받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당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서 전보 신청됐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공립유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책임에 대해서 많은 추궁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했을 것이다. 정신병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제 상담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바로 이게 이제 큰 대형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비전문가들이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 때문에 예. 이때는 저는 그 구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면 바로 뭐 중립적인 기구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 조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비용들도 이제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내줘야죠. 네. 공공에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공립유치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민간 사립유치원도 아니고 공립유치원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들을 공공에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임 원장이 내정이 됐다는데 채용 비리에 휩싸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그 상도 유치원의 원래 김모 원장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지난해 12월 달에 전보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아교육과의 정모 장학관에게 이제 원장 공모에 응하도록 내부적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간다고 안 하니까.
아니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아무도 안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부 논의 끝에 이 업무부서의 그 유아교육과의 누구누구에게 야 당신이 한번 해봐라라고 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거 무슨 채용비리 의혹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상도유치원의 신임 원장으로 부임 예정인 A 씨가 원래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이제 뭐 외부 위원도 없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짬짬이식으로 뽑힌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또 더 웃긴 거는 한 명의 위원이 이것도 좀 약간 좀 아이러니인데 채점표를 대신 작성하고 그다음에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그런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유치원이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IQ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민간 건축 규제 20단계 강화, 건물 붕괴 후속 대책은? 자, 서울시가요, 상도 유치원 이후에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무려 20단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이호찬 부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회장님. 안전 전문가로 그 상도 유치원 붕괴 사후 이후에 이제 서울시의 공사 현장들이 뭐 달라진 게 있는지 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제대로 안전 조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그게 크게 지금 뭐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건축주 분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건물을 짓는데 이제 안전하냐 이런 정도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이런 어떤 조치들이 생겨가지고 뭐 관심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눈앞에 끔찍한 사고들을 보니까 당연히 그런 관심들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자가 참여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등록자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그 건축물 공사라든지 지하에 대한 이런 가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임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게 무등록자와 이런 같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서울시가 무려 20단계나 강화된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부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관리 대책들이 제대로 그 적용되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착공 전에 땅 파기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심의 이거를 이제 소규모 공사장까지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요. 뭐 사실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진행되던 것이 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소규모 공사장까지 제대로 확장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아직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사장은 이제 지하 10m에서 20m 같은 경우에 토파기가 소규모에 대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되겠고 20m 이상인 것은 이제 대규모 공사에 대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뾰족한 이런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도 부활된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는 아마 이제 1990년도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약간 그 90년대 이후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민간으로 사실 이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건축 공사를 할 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폐단이 굉장히 많았죠. 왜? 건축주가 시키는 대로에 대한 계약 관계 주체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에 대한 감리 기능이 사실은 조금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런 역할이 강화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또 민간 건축물하고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각 자축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또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민간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건축 안전 센터라고 지난번 뭐 잘 알다시피 포항 지진이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 지역에 따라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게 강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 건축 안전 센터로 지자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한 25개 정도에 대한 게 지금 생기고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센터 구성원의 자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하, 예. 예, 또한 그 센터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이 과연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아, 권한의 문제도 있네요, 정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제 요게 또 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행되는 자치구도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년에 대한 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 기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게 조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책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일단 서울시의 이런 대책들 뭐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이제 법은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게 뭐 좀 땜질식의 처방보다는 좀 장기적인 정말 그 안전에 대한 게 어떤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이호찬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뭐 우리 그 부회장님은 굉장히 서울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부족하다. 예, 이거를 좀 더 내실이 있게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서울시가 지금 그나마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실한 공사로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줬다. 네네. 이번 같은 경우 네. 건축 관계자들에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 조례 개정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법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27조 1항에 보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제대로 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 그냥 과태료를 내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과연 이렇게 잘못했을 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내는 걸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제대로 된 처벌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국회 차원에서 지금 법률 개정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건설기본법 뭐 얘기하고 건축법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법에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우리가 소송하면은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민사소송으로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고 원고가 먼저 돈을 다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처벌 조항을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원래 법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런 접근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한 따름이죠. 사실은 저도 뭐 이런 그 문제들의 그 때문에 이제 건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들을 좀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소송을 해놓고 합의하더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이걸 입증해낸다는 게 서로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건설하는 사람들도 배짱이고. 맞아요, 배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대략은 이제 합의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면 이제 건물에 대한 부실이 이런 것들은 또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사실 규제할 때는 확실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규제를 통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쓸데없는 절차를 조금 없애자. 그래서 네. 좀 제대로 된 거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때문에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이라고 하는 규제 완화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친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엄격하게 정확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들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